안녕하세요. 주식 차트입니다. 2026년 4월 둘째 주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그야말로 냉탕과 온탕을 정신없이 오갔죠? 주 초반만 해도 유가가 무섭게 폭등하면서 투자자분들 가슴이 정말 철렁하셨을 텐데요. 다행히 주 후반에 중동 휴전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승부는 뉴스가 아니라 바로 수급에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변동성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과연 어떤 패를 쥐고 움직였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주 초반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3월 서비스업 PMI가 위축 국면으로 들어간 데다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냐는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4월 10일에 발표된 3월 CPI가 3.3%를 기록한 건데요. 시장 예상치였던 3.4%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이 환호하기 시작한 거죠. 수급 측면에서 보면 나스닥 대형주를 중심으로 글로벌 자금의 바이 아메리카 현상이 다시 뚜렷해졌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대장주들은 금리 불안을 완전히 뚫어버리고 신고가 부근까지 반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4.3%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다 보니 기술주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충분히 상쇄해준 한 주였습니다. 이번 주 특징이 딱 보입니다.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요. 기관은 조금씩 팔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공격적이에요. 특히 어디를 사냐면 AI, 반도체, 기술주 이쪽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아직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기관은 조금 다르게 움직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들, 특히 고평가된 구간에서는 조금씩 차익 실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관은 지금 가격이 싸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지펀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줄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혹시 변동성 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자 이런 흐름입니다. 정리해보면 개인은 계속 사고 있고 기관은 조금 팔고 있고 헤지펀드는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 상승은 이어질 수 있는데 힘은 점점 약해지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중요하죠. 이번 주는 확실합니다. 돈이 들어간 곳은 AI, 반도체 그리고 에너지 쪽 반대로 소비주나 중소형 성장주는 돈이 빠지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이제 시장이 아무거나 오르는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 있는 곳, 확실한 스토리 있는 종목만 간다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은 어땠을까요? 주 초반에는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다들 숨을 죽이며 지켜보는 관망세가 짙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반전의 드라마가 써졌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무려 1조 원 가까운 돈을 시장에 쏟아부으며 코스피를 1.4%나 끌어올린 거죠. 수급 특징을 뜯어보면 더 재미있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베팅하는 모습이었고요. 연기금은 어땠을까요? GS건설을 무려 10일 연속 매수하는 끈기를 보여줬고 LI진엑스원 같은 방산주에도 외국인과 함께 쌍끌이 매수를 보내며 시장이 든든한 축이 되어주었습니다. 여기에 1,500원을 넘보던 환율이 주 후반에 1,470원대로 꺾이면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예쁜 길을 열어준 것도 큰 몫을 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랑 다르게 굉장히 단순해요. 외국인이 방향입니다. 이번 주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특히 어디를 사냐면 반도체 대형주 이쪽으로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외국인이 아직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연기금을 제외한 기관은요 방향이 없습니다. 조금 팔기도 하고 조금 받기도 하고 확신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도 돈 흐름을 보면 똑같아요. 반도체, 대형 수출주 이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고 테마주나 중소형주는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외국인은 실적 중심으로 사고 있고 개인은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차이가 수익률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주 일정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셋째 주 시장을 흔들 굵직한 일정들이 정말 촘촘하게 박혀 있습니다.
월요일인 13일은 스테이블코인과 K방산이 키워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폴란드 총리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중동 전쟁 대응과 더불어 방산 수출 관련 추가 소식이 나올지 주목해야 합니다. 동시에 서클의 CEO 제러미 알레어가 방한해 두나무, KB, 신한, 하나금융지주 경영진을 잇따라 만납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과 차세대 금융 인프라 논의가 예고된 만큼 비트코인 관련주와 핀테크 섹터의 강한 변동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북미 최대 물류 로봇 전시회인 MODEX 2026이 개막합니다. 코인테크 등 AMR 관련 로봇주들이 북미 시장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 로봇 섹터 수급도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화요일 14일은 핵잠수함과 미국 금융주 실적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방한해 우리 정부의 수건 사업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논의합니다. 이는 방산과 원자력 기술이 결합된 초대형 이슈라 관련주들의 불꽃 튀는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밤사이 미국에서는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주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습니다. 미국 금융주의 실적은 향후 금리 향방과 경기 판단의 가늠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금융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LIG넥스원이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상호를 변경하며 새 출발하는 날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15일은 코인 법안과 삼성의 귀환에 집중해야 합니다. 국회 정무위에서 드디어 디지털 자산기본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뜨거운 만큼 법안 내용에 따라 관련 거래소 지분 보유 종목들이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세계 최고의 노광장비 기업 ASML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026년형 TV 신제품 라인업을 공개하며 가전 수익성 개선 의지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게임 쪽에서는 넷마블의 신작 몽길 스타 다이브가 글로벌 출시되니 게임주 투자자분들은 초반 흥행 지표를 꼭 확인하세요. 목요일 16일은 반도체와 스트리밍의 제왕이 등판하는 날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대장주인 TSMC와 스트리밍 1위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TSMC의 실적과 가이던스는 우리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향후 한 달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최근 중국 경기 회복세가 우리 화학, 철강 섹터에 온기를 전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 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통합 관련 재공시 기한인 만큼 금융권 M&A 이슈도 다시 부각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17일은 이번 주 하이라이트인 바이오 대잔치가 열립니다. 미국 아마케인 AACR이 샌디에이고에서 개막하는데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역대급 규모로 참가합니다. 한미약품이 9건의 최다 발표를 진행하고 알지노믹스, ABL바이오, HLB이노베이션, 지노맨컴퍼니 등이 임상 데이터를 공개합니다. 데이터 결과에 따라 바이오 섹터 전체에 훈풍이 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동시에 미국 시장은 옵션 만기일을 맞아 변동성이 극대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 연장 금지가 시행되어 부동산 금융 관련 수급 변화도 챙겨보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번 주는 월요일 핀테크와 로봇, 화요일 방산과 원전, 수요일 가상자산, 목요일 반도체, 그리고 금요일 바이오까지 매일매일 주도 섹터가 바뀌는 빠른 장세가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를 봐야 할까요? 결국 정답은 숫자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반도체입니다. HBM과 ESSD 수요 덕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죠. 이런 확실한 실적의 힘이 수급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산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모두 포트폴리오 방어주로 방산주를 아주 톡톡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화폐 CBDC 섹터도 주목하세요. 4월 중순 정부 시범사업 기대감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수급이 갑자기 빠지지는 않는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 덜 올랐거나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이 어지러울수록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결국 돈의 흐름, 즉 수급을 믿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한 지금이 어쩌면 여러분께 새로운 주도주를 잡을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식 차트였습니다.